세상에는 누구에게나 각자의 천재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천재는 다른 사람의 능력과 비교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천재성이야말로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점점 그 천재성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그녀입니다.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이채은 씨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천재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물론 자신만의 특기가 있어요. 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거야말로 천재성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행복한 나를 만드는 비결, 재능을 발견해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네. 가장 행복한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천재로 가까워지는 길? 저 천재 맞나요? 조 박사님? 맞습니다. 맞고요. 말을 좀 맞고요. 더듬으셨어요. 조금 한 템포 쉬셨어요.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네. 다윗과 네.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럼요. 예.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림매라고 했던 네. 그거를 가지고 그 큰 덩치의 골리앗을 이겼죠. 네. 결국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틀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끌어들이면서 또 자기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재능을 발견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직업의 가장 기본 요소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함께 출발해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사라진 직업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미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져야 하며 어떤 노하우를 가져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조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네.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진 여성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의 직업 트렌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그 앞으로요, 10년, 20년 후에는 현재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정말 1, 20년 후에는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직업들의 상당수는 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있는 직업들, 유망한 직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또 그렇게 배우고 있죠. 달라지는 미래를 위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녀의 연구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직업들을 보면은요, 일단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네, 어떤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죠. 그렇죠. 충성을 다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용 안정이라는 보상을 받았었죠.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요, 뭐 세계화에 따라서 무한 경쟁이 심화가 되고 또 기술도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뭐 갑자기 직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충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회사와 직장인 간의 규칙은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인 경력 개발이 아닌 개인 스스로에 의해서 주도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요, 요즘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바로 신직업이라고 합니다. 신직업이라면 새로운 직업인가요, 조 박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직업. 네. 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국내에 없는 네. 새로운 직업을 말하는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유망 직업들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그런 네. 이제 취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신직업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네. 외국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이러한 직업들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네. 것도 이제 신직업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지만 국내에 이제 법이라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정비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자라는 직업들을 신직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신직업을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창조 경제라는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에 보면 신직업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왜 활성화시키냐. 기존에 있는 직업으로 가지고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창출해내자라는 건데 네네. 2011년도 한국 직업사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655개의 직업들이 이제 있는데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7,000개 정도의 직업들이 있고요. 네. 미국은 약 한 36,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외국인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 우리가 보게 되면 6,000개에서 2만 개에 해당되는 그런 이 직업들을 새로 발굴하고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정착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1차로 일단은 미국, 영국, 독일 이러한 직업들에 대해서 있는 이제 650개 직업들을 선출을 했고 국내에 맞게끔 100여 개의 직업들을 지금 선별해서 지금 신직업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자, 이 미래를 함께할 대안으로 되도되고 있는 신직업. 세대별로 어떤 신직업에 도전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준비해 볼게요. 네. 첫째로 우리 미래 여성 청소년들이 도전하면 좋은 신직업을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미래 여성 청소년들이 도전하기 좋은 신직업. 네. 자,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성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일단 남성, 여성 우리가 네. 아까 말했던 그런 틀을 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빅데이터 전문가, 네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좀 뛰어난 감성 인식 기술 전문가, 농업 그다음에 기술가, 네. 그다음에 홀로그램 전문가. 이러한 어찌 보면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대두되고 있는 신직업으로 보고요. 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좀 다루고 통계 부분도 좀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네. 이러한 빅데이터 같은 경우나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연봉 수준은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까지도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신직업. 예,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보면 산림치유 전문가, 그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병원 아동 생활 전문가, 네. 그다음에 가정 에코 컨설턴트, 네. 그다음에 이혼 상담사, 그다음에 수의사 보조원, 그다음에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 그다음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러한 직업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네.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요. 예, 실제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숲, 자연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술 아까 말한 기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쪽으로도 여성들의 전문 능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직업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세 번째로 물어볼 요런 단계에도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적합할 것 같은데 여성 중장년층이 도전하기 좋은 네네. 신직업. 어찌 보면 경력 단절 여성분들하고 네. 중년층하고 약간 네. 이제 이게 겹칠 것 맞물리는 같아요. 오버랩이 되는 네.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시니어 자산 관리 매니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니어 분들이 솔직히 놀이 치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놀이라든지 이런 행동 치료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해 주는 분들, 그 다음에 노년 플래너들, 그 다음에 정신을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사, 네. 대화를 전문적으로 네. 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생활 코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전직 지원 전문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신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생소한 직업들이다 보니까 네. 정말 그 또 직업이 새로 생겨나는 만큼 철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요. 네. 그녀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래요. 네. 그녀의 연구소로 날라온 고민입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요.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싶은 시청자의 고민. 저는 지금 중소기업의 격리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직업이 변화할 것이다. 격리는 사라질 직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미래가 겁나고 두렵습니다. 저의 경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알아보고 도전해야 할지 그것조차 막막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래시대 직업에는 저 같은 격리직의 경력이 활용 가치가 없는 건 아닌지 그것도 고민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격리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네. 사례고요. 이런 고민들은 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소한 고민까지 다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예. 네, 박사님, 일단 현재 상황 분석을 좀 해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격리 분야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요 격리라는 부분과 회계, 세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전문 분야들이 이제 나눠져 있지만 네. 우리가 격리 사무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실제로 기업에서 이러한 격리 관련된 회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입하는 여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기업에서의 격리 사무원들의 이러한 이제 임금 수준과 그다음에 근속 기간들이 이제 좀 약간 조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의 수명을 한번 다니시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네네. 나름대로 이제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격리 부서에 직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채용이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볼 네네. 필요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격리 쪽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관련해서 이제 상황을 약간 솔루션 개념하고 같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겸해서 드리면 네. 대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어쨌든 경영 지도 관리사라든지 그다음에 재무 회계 분석 이러한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좀 육성하면서 이 상황을 좀 대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을 좀 고르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죠. 네. 네. 그 왜냐면 이 격리라는 사무원으로서의 이것을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이 기업에서 올해 10년 동안 있을 것이냐 그거는 기준 판단이 좀 틀립니다. 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10년, 15년 또 있더라도 안전하고 튼튼하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어쨌든 그 업무는 계속 가겠죠. 단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왔을 때 그 툴을 다룰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지식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자기 개발을 통해서 네. 이루어질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런 것을 이제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년, 그 다음에 뭐 2년, 3년, 최대한 5년 정도까지 근무를 하셨을 건데 네. 이 같은 일이 똑같게 항상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면 똑같은 일이 365일 계속 반복되는 일이냐 요거를 가지고 일단은 판단을 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이 왜냐면 이 신직업 또는 우리가 말하는 미래 직업, 사라지는 직업들을 가장 공통점 하나가 기계화와 자동화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기계화와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나 그렇죠. 자동화를 대체하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일이 똑같은 일로 계속 반복되느냐 안 되느냐 네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손이 이제 어느 정도 타야 되고 창의성과 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네. 이것들이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 사례도 그렇지만요. 사실 모든 사람이 미래에 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텐데 이 미래의 직업을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을 배우든지 쉽게 말하면 이 발달되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통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배우든지 고도의 기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법을 배우든지 네. 어쨌든 배워야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렇죠. 요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좀 둔하다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감성 노동에 관련한 직업들을 이제 고르는 게 한 가지 팁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만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실업 경제,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얻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실업, 네. 그다음에 그 남아서 일을 하더라도 직무 스트레스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과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네. 정신적인 레질리언스, 즉 회복 탄력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담 분야, 심리 치료 분야 이런 분야가 조금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콘텐츠들이 이제 무수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우리도 찍고 있는 영상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정보의 그렇죠. 바닥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선별해서 필요한 때 즉시적소에 우리가 빨리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스낵 컬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스낵 까자 먹듯이 이거를 즉시 그냥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분석하고 대상별로 줄 수 있는 네네. 이러한 직업들을 고른다면 조금 더 미래적인 직업들을 고르는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직업 찾고 있는 그녀를 위한 솔루션을 네. 줘야 할 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격리 회계 분야는 아직까지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네. 사무 직업이거든요. 네네.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사라지더라도 어쨌든 그 기업이 필요로 한다면 그 직종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기업의 수명을 우리가 체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대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솔루션으로 이제 대체될 때 그거를 이제 사장님이나 CEO나 임원진들이 모를 때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이제 알았을 때 급속도로 그게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네네.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경영 진단 분야에 한번 진출해 보시라.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격리라는 부분이 회계, 돈 관리를 하게 되고 이 기업은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더라라는 것을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경영 진단에 관련된 전문 분야성을 조금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창업 컨설턴트 쪽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법인 세우고 하는 건 법무사분들한테 이제 많이 가지만 이 세무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창업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면 네네. 이 자금 관리, 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강점을 살려서 창업에 관련된 컨설턴트로서 세무 회계 쪽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전문가로 좀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금 유통이나 그다음에 VC 관련 벤처 투자에 네네. 관련된 전문가로도 이제 좀 더 준비를 하시고 전문 교육을 받으시면 이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좀 더 대처하고 현명하게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솔루션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 댓글 반응 한번 볼까요? 댓글 반응 여기 화끈한 것들 많아요. 제가 읽기 살짝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일단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 소개합니다. 아이디가 여성시대 1074번이에요. 뭘 벌써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직업이 변한다고 해봤자요. 우리 죽고 나서 일인 것 같아요. 괜히 우려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이디 디지몽 러버? 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지 오래. 정말 직장인들은요. 추풍낙엽 신세인 것 같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공감이 가고요. 저도 격리 보고 있는데요. 미래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공감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아이디 우주를 보며. 이거 좀 그러네. 우리 어릴 때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죠. 네, 예, 재래식 있었습니다. 화장실. 예. 네네. 그걸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셨어요. 그분들의 수입이 괜찮다고도 굉장히 부러워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직업은 이미 사라진 직업이 됐고요. 언제 어떻게 직업이 바뀔지 정말 몰라요. 요즘에 격세지감이 들어요. 이렇게 댓글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댓글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제각각인데 그래요. 일단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1074님께서 여성시대 1074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뭐 그렇게 네. 고민이 벌써부터 하냐라고 네네. 하지만 이 고민은
순간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고민에 대한 대처 능력이 또 바뀐다는 말이 있죠. 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바로 바꾸려고 한다면 급해지겠죠. 네. 그것보다는 계속 고민을 하되 해결 방법을 계속 찾아내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 즉 여기 좋을까,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C가 좋을까를 네네. 그걸 고민해오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고 나면 네. 우리가 죽고 나면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식, 자손, 그다음에 우리 대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고 지구가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존하고 나아가듯이 이런 직업 수명 사이클이 축소됐기 때문에도 어쨌든 고민하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뭐 여성시대 1074분 말처럼 우리가 꼭 미래 직업 세계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나도 물도 후세를 위해서 뭐 네. 깨끗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 박사님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미래의 직업 수명은요. 예. 이전에는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우리는 봤어요. 네. 근데 이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은 직업이 오래 수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전에는 이 직업이라는 게 평생 직장 이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지금은 기업 수명이 약 15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자기를 대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간주하되 아예 기업이 없어지더라도 자기가 그 직업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시대가 굉장히 도래할 것이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직업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대비하는 고민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미래 직업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직업관이라는 것 자체도 인식이 이제 변화가 필요하죠. 네. 미래에도 실제로 보면 여성 주종 직업에는 앞으로 더 경쟁은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 분야에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해결책은 크게 없을 건데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성 주종 직업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쟁을 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지식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어찌 보면 육체적인 거와 신체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지만 여성분들이 또 강한 감성과 지식 부분에서는 훨씬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 기반 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 외면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지식화시키고 네.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이러한 직업관을 가진다면 굳이 남성, 여성에 상관없이 여성분들의 앞으로 미래에 관련된 직업들은 신직업에도 훨씬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찾은 여성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저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네. 이거 하면서 참 첫 경험 많아요. 혹시 베이비 플래너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좀 생소해요. 우리 조 박사님은 아시겠죠? 안 물어봐야지. 요즘 물어봐 주시죠. 최고의 미래 유망 직종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신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베이비 플래너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신직업을 갖게 된 경위와 노하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녀가 왔다에서 함께할 그녀는 누구인지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출산을 앞둔 초보 맘들을 위한 길라잡입니다. 최수지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초보맘을 위한 뭐 여성 막 이러길래 조금 초보는 넘어간 그런 여성분인 줄 알았더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베이비 플래너 최수지라고 합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4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25살이 4살 딸을 뒀어요? 28이면 이제 막 사회생활 그러게요. 시작하거나 준비할 나이인데 굉장히 일찍 직업도 찾으시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성공하셨네요. 부럽습니다. 저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직업이 베이비 플래너요. 플래너? 네. 베이비 플래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베이비 플래너는 엄마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또 아이를 혼자서 키우기까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 플래너들이 1대1로 맞춤 상담을 통해서 네, 비용 절감 또 시간 절약을 하게 해드리는 그런 직업입니다. 와 정말 초보맘들한테는 꼭 필요한 분들이겠네요. 근데 지금 최수지님이 이 베이비 플래너라는 이 직업을 알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사회생활을 계속 했었는데요. 네. 아이가 아플 때 엄마들은 항상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아이를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또 아이가 아프다고 연차를 쓰기에는 눈치가 보이거든요, 회사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를 좀 제가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다가 네, 베이비 플래너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네, 바로 플래너가 되었습니다. 신세대십니다. 사실 나이가 네. 어리기 때문에 이게 첫 직업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전직이 네. 여행사 직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여행사는 야근이 많아요. 그래요. 네, 또 출장도 많지만 저는 다행히 사무직이어서 출장은 없었고요. 네. 야근이 많아서 아이를 하루에 1시간밖에 볼 세상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 엄마도 힘들어하셨고 남편도 제가 그만두기를 바랬죠. 그러면 뭐 아이 낳고 계속 일을 쉬지 않고 하셨어요? 아니면 경력이 좀 단절이 됐던 기간이 있으셨어요? 네, 그렇죠. 여행사를 그만두고, 아. 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9시에 보내고 한 5시쯤 데리러 가는데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또 저한테 맞춰주는 그런 일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또 베이비 플래너는 엄마라는 것을 경력으로 쳐주고 네. 또 활동 시간 자체가 10시, 5시예요. 네. 10시에서 5시? 그러면 엄마들이 활동하기엔 굉장히 좋겠네요. 네, 저희 그래요. 플래너들이 대부분이 다 엄마시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어제 여행사 사무직이 커리어 캐스트에 선정된 10대 몰락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지 씨가 네.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전직은 신의 한 수일까요? 어떨까요, 우리 조 박사님? 저는 일단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를 네. 해드리고 싶고요. 네. 불과 한 3년에서 5년 사이만 하더라도 여행사는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이제 이러한 이제 회사였죠. 그리고 네. 그런 직업이었고 네네. 그래서 여행 상품 기획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선호했죠. 그리고 여행 가이드라든지 여행 사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SNS의 발달과 현지에 계셨던 분들의 여행 소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괜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솔직히 여행 상품에 대한 프로그램만 그냥 벤치마킹해서 사용만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네. 수익 악화로도 이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런 직업을 찾아서 도전하신 거는 경력도 어찌 보면 굉장히 더 빨리 쌓을 네. 수 있는 기간이고 또 자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의 한 수로서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최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맘 이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일, 가정. 이거 양립을 하는 게 제일 힘든데 아이는 어떻게 양육을 했고 또 가사일 분담은 어떻게 했으며 남편분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세밀해요. 네. 아니, 예, 네. 일단
일단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셨어요? 아이 양육에 대해서 먼저. 아이 양육은 제가 직접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시간이 10시, 5시예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직접 등하원을 시키고 네. 데리고 와서 또 저녁 먹이고 샤워시키고 놀아주는 시간까지 네, 제가 직접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가사일 분담을 그럼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분담은 하긴 하는데 왜 우리 박사님 눈치를 봐? 저희 방송 솔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네네. 계속 캐물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각각 집안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제가 일을 하더라도 살림도 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 손이 닿아야 네, 성격이구나. 네 직성이 풀리는 네. 성격이라서 아. 괜히 시켜서 제대로 두 번 일하느니 못할 바에는 내가 한번 제가 하는 하는 게 낫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신세 네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제가 제 성격이 그랬었어요. 꼭 누가 못하고 꼭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좋더라고. 조금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누군가 해주는 게 괜찮아. 남편분 역할은 어떤 부분? 근데 제가 또 말 없이 먼저 이렇게 하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샤워할 남편 괜찮네.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 그런 일들 뭐 네. 청소 화장실 청소라든지 네. 뭐 설거지도 가끔 해주고 또 쓰레기 버리는 거는 남편이 꼭 해줘요. 네, 빨래 그래서 널고 개고. 그거는 제가 하고. 그래? 네. 아이 전혀 안 봐주세요 남편분이? 아이랑도 잘 놀아줘요. 뭐가 부족하신가요? 참 괜찮은 분이 나왔네요. 아유, 부러워라. 아, 우리는 뭐를 했죠? 에? 우린 뭘 했죠, 지금까지? 일만 했죠. 계속 직업 방송하고 있잖아. 또 다른 무슨 일을 우린 계속 직업을 찾을 생각하고. 네. 일만 할 생각을 저 하잖아. 어린 나이에 다 잃었어요. 아, 어디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요, 다시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사실 근데 저희도 직업 방송을 하지만 이 직업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네. 이 직업을 하면서 뭐 장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 베이비 플래너의 장점은 참 많은데요. 네. 일단은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고요. 또 내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저희가 그 협회를 통해서 받는 교육이 있어요. 네. 그런 교육들이 제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경험과 출산 그리고 육아 그런 경험과 협회의 교육이 곁들여져서 네. 또 초보 엄마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네. 제가 보기엔 최수지 씨도 초보 엄마 같은데 초보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여자 같아요. 아, 참나. 자, 베이비 플래너와 유사한 신직업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조 박사님. 그렇죠. 실제로 이제 임신 출산에 관련된 네. 이런 플래너 분들이나 솔직히 보면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이 이제 그분들이 양육도 하고 출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베이비 플래너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되는 네. 민간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협회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만 이러한 일반 아까 말했듯이 선진국의 같은 경우도 변호사나 의사나 고수익에 관련된 분들하고 전화 상담만으로도 실제로는 이제 좀 직업 관계가 유지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됐고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네.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까 한국 베이비 플래너라는 협회에서 이러한 자격증이 나가고 또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모든 여성분들이 출산, 그죠? 그럼 육아 이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직업들은 생기고요. 일단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고 스케줄 관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에 관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해주고 네. 그 이후에 관리도 해주는데 실제로 보면 플래너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가졌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 주종 직업의 또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또 제일 잘하는 거고. 그래서 맞아. 지금 보면 아까 말처럼 이제 어찌 보면 기혼 여성이냐 미혼 여성이냐 기존의 자격증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했지만 네. 오히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혼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증가되는 네. 출신이고요. 그다음 키즈 플래너. 네. 애들 이제 크고 나서부터 네네. 아. 또 보호 관리해주는 네. 이러한 플래너나 그다음에 이제 임신 출산 증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적인 이제 네. 직업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을 하면서요. 언제 가장 보람 느끼세요?
보람 있었던 때는 요즘에 사실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흉흉.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자체가 방문 상담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흉흉한 세상에 저희가 처음 방문을 하잖아요. 네. 또 모르는 플래너고 통화는 했지만 처음 보는 분들이거든요. 현관문 열기 무섭죠. 네, 그래서 저도 아이 키우는 네. 그런 엄마의 입장에서 네. 함부로 아무나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데 또 선뜻 오셔서 도움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렇게 가서 이제 문 앞에 저는 항상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들어가면 어머님이 이렇게 다과도 차려주시고 네, 밥도 먹고 가라고 하시고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저희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는 걸 아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님도 이제 좀 도움을 받고 뿌듯해 하시고 그렇게 나오면 정말 보람이 있죠. 사실 이 네. 베이비 플래너라는 건 내 아이를 맡기는 거랑 정말 신뢰가 가야 될 그럼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신뢰 부분을 초면에 만났을 때 신뢰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나 보다. 네, 또 네. 반면에 또 힘들 때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감정적인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감수성도 좀 풍부한 편인데, 좀 그런 힘든 가정의 집을 볼 때, 네, 마음이 좀 많이 슬퍼지더라고요. 힘든 가정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최근 사례인데, 저희 협회로 직접 전화를 하셨던 아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어제 좀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게 네. 아이가 9개월이라고 네. 아이가 9개월인데 엄마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앞으로 돌잔치나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그런 육아 정보에 있어서 아빠가 너무 모르니까 네, 찾다가 저희 협회를 알게 돼서 직접 전화를 주신 사례예요. 네. 통화만 했는데도 마음이. 네, 저는 마음이 듣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네, 아파요. 네. 그렇구나. 네.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 다른 것도 있으세요? 저희가 그냥 일반 가정도 서비스를 하지만 네. 또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네. 한부모 가정, 네, 특히 네. 장애우 가정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서비스가 필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난 엄마분 중에서 한국 엄마신데 싱가포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오래 안 사시고 아예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한국에서 돌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신 적이 없으니까 정보력이 너무 부족하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같이 그 싱가포르 아버님 모시고 돌잔치 네. 업체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저희랑 계약을 하면서 할인 정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네네. 직접 눈앞에서 보여드렸더니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저희 플래너 통하지 않았으면 더 비싼 금액에 했을 거고 어려운 게 많았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 아버님이 직접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걸 보면서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해피 벌스데이 하면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돌잔치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면서 깜짝 놀랐다고 네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베이비 플래너가 되려면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엄마라는 경력이 있으면 유리하세요. 하지만 엄마의 경력이 없으시더라도 네. 저희 기존 지금 플래너 분들을 보면 미혼이시거나 그리고 남자 플래너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요? 네. 오히려 남자 플래너 분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해드릴 때 엄마들이 좀 더 좋아해?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남편이 안 들어주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 남자 플래너들이 이해해주고 들어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좋아하시고 더 여성적인 부분을 네. 많이 아시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베이비 플래너, 그러니까 뭐 아이를 키우는 데는 사실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되니까 뭐 맞아요. 아빠들의 그렇죠. 고민을 들어주는데도 남성분들의 역할이 되게 공감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딱히 저희가 자격 요건이 이렇게 제한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미혼이든 뭐 네. 기혼이든 자녀가 나이도 있든 제한이 없든. 없어요? 나이는 지금 50으로 네, 제한을 둔 나 상태입니다. 커트라인이 조금만
빨리 준비하셨어요. 아니다, 만으로 하면 되겠다. 만으로 네, 하면 그럼 괜찮아요. 올해 안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아이들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이미 전직에서 뭐 교육 쪽에 계신다든지, 그다음 뭐 교수님, 학원 강사, 어린이집 선생님 네. 네,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장점을 살려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대부분의 그런 플래너들은 전업주부들이고 또 필요한 교육은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뭐 부담 가지실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 협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군요. 네네. 그렇다면은요. 수입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 베이비 플래너가 되시면 지금 저희 협회랑 맺고 있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제휴 업체들이 현재는 20가지 정도 있는데 앞으로 40가지 정도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엄마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당연히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제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이용하실 때 저희를 통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일단 알게 되면 무조건 저희 통해서 이용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업체들마다 커미션율이 상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엄마들을 몇 명이나 만나느냐에 따라서 플래너들 그 각각 수입의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플래너 분 중에 한 분이 둘째를 낳고 집에서 이제 본인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좀 쉬면서 전화로만 업체 연결을 그 한 수입이 월 200이 넘는다고. 괜찮네요. 네, 하시더라고요. 수입도 좋고 아기도 키우면서 할 수 있고. 네. 자, 이채은 씨 결혼하고 할 일도 생겼네. 베이비 플래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욕심이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어떤 교육을 받으면 제가 베이비 플래너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협회에서 뭐 다양한 임신 전에 관련된 이제 서비스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만삭 출산에 관련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기에 관련된 초중기에 관련된 서비스도 교육도 받고, 그 이후에 다양한 교육을 이제 많이 받으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조건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베이비 플래너 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나가기 위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유아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돼야 되고요. 일단은 시간 관리 스케줄에 관련된 일관적인 이제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 응대에 관련된 또 클레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자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유아 아기들에 관련된 이제 임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베이비 플래너의 역할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최수지 씨가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직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현재 저희 베이비 플래너는 전국에 800분 정도 계세요. 네. 그런데 협회로 신청한 엄마들의 숫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너들이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엄마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한 엄마 숫자의 2~3배는 플래너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0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아기 엄마들이 다 직접 플래너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 아이까지 양육을 하시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좋으시고 또 우리나라 출산율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 박사님이 직접 직업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이러한 이제 자격증 제도가 초반에는 어쨌든 그 수요 대비 이제 공급에 대한 불균형에서 이제 오는 문제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베이비 플래너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800명의 이제 베이비 플래너가 활동을 하고 있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약 보니까 한 9만 4천 명 정도로 이제 나오 있긴 한데 실제로 이러한 이제 공급에 대비 이제 수요가 얼마큼 와주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전부 다 그에 대한 비용을 내고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베이비 플래너 수도 어쨌든 이제 똑같은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애들을 양육하고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에 대해서 자격증 대비에 대한 근로 조건, 그 다음에 임금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하향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증 제도를 육성시킬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불균형을 이제 우리가 해소를 해야지만 이 베이비 플래너 같은 직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전망을 네. 볼 수 있고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 최수지 씨는 어떠세요? 직업 만족하세요? 네, 그럼요. 네. 얼굴 보니까 만족도가 뭐 100%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 박사님, 제가 보는 눈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최수진님의 성향에 맞는 그런 직업을 택한 것 같죠? 아,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아까 신의 한 수라고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최수지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플래너라고 한다면 좀 나이 드신 분이 올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이제 애 육아에 대해서 다 키우고 이제 네네네. 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깜짝 놀랄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애는 키워봤을까? 맞아요. 이러한 이제 고민을 이제 갔는데 애가 4살이고 또 워킹맘으로서의 또 네네. 활동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경력까지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수성이 또 풍부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감성적으로 이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플래너스의 계획을 잘 세워주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고객과 고객 간의 이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어쨌든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잘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앞으로의 건승을 바랄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직업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최수지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신직업인으로 일하게 된 본인만의 노하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최수지 씨, 노하우 공개해 주세요. 사실 노하우라기에는 모든 엄마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도 그랬는데 제가 아줌마가 되니까 세상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또 제 직업에 대해서 누구한테나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니까 좀 행복한 오지랖을 피고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근데 최수지 씨 얼굴 보니까요. 네. 우리 이채은 씨 얼굴이나 내 얼굴에는 없는 게 있어요. 어머, 채은 씨 미안해요. 그건 아니고. 뭐가 없나요? 죄송해요. 네. 최수지 씨 눈을 보니까 정말 애기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의 이런 소통, 아이 엄마와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진실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진실된 눈빛 적 아니야. 내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래요? 우리 채은 씨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유, 진짜. 아유, 삐지고 그래요. 네. 아니 베이비 플래너로서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이 물론 많지만 혹시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아쉬운 점 있어요. 네. 사실 저희 한국 베이비 플래너 협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네네. 직접적으로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제 알게 되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돈 받는 거 아닌지, 뭐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닌지, 뭐 좀 상술적인 영업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네네. 저희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네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많은 걸 이루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들 유독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운 분들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메시지 보낼 시간인데 누구에게 보내실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가족들에게 네. 하는 게 좋겠죠. 최수지 씨, 이쪽 카메라 네. 보시고. 네. 시작. 먼저 저희 친정엄마
친정 엄마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면서 또 제가 가끔 필요할 때는 아이를 봐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엄마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딸이니까 또 저를 위해서 또 손녀를 봐주시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일도 제가 도와드리는 게 맞고 또 제가 플래너로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엄마 조금 있으면 엄마 일 안 하고 제가 여행만 하게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엄마는 그게 언제 올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또 저를 지금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필요하면 제가 출장 가야 할 때 남편이 연차도 쓰고 아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집에 와서도 제가 피곤할까 봐 집안일도 되게 좀 알아서 해주는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니까 또 많이 응원을 해주고 옆에서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오세요. 안 울어요. 누가 부러워요, 그냥. 아, 오늘은 부러움의 표정이셨군요. 아, 부럽다. 난 저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아, 그러게요. 정말 똑부러진 우리 신여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비 플래너 최수지 씨와 함께 신직업인이 되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저희 그 한국 베이비 플래너 협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교육과 플래너 양성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직업 1위. 네, 베이비 플래너가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많은 활동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먼저 학생 때부터 베이비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멘토가 되어서 올바른 직업으로 또 이끌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직업을 찾은 여성들에게 조언 한 말씀 우리 조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옆에서 이제 보면서 최수지 씨를 이제 보았는데 아까 이구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보면 눈빛에서 그렇죠. 즐거움, 네. 전 즐거움과 그 다음에 소명감, 그 다음에 이 직업에 대한 뿌듯함. 네. 저는 이것을 이제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라라고 했지만 어쩌면 잘하는 것은 좋아하면서부터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열정과 그다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덤볐다는 거 굉장히 높게 저는 사고 싶고요. 네. 새로운 직업이라는 것, 네. 그다음에 베이비 플래너 역시 해외에서는 뭐 안정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망 직업으로 또 분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네, 네. 때문에 유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저지르고 그에 대한 즐거움과 그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 그게 나만의 직업을 개척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참 좋은 이야기, 또 신직업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나가는 그녀의 연구소. 현재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의 연구소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속 시원한 해결책, 솔루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왔다에 출연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자신만의 노하우를 나누고 싶은 여성분들 역시 주저 말고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노하우가 많은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와 행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수요 특집이 진행이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직업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죠. 네. 그래서 해외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기회만 있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10명에 9명이 네.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해외 취업을 위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과연 모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릴 때요, 우리 어른들이요, 종종
나 앞으로 무슨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냥 뭐 넘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미리 걱정하셨던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뭐 해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을 원하고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는 일은 아마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네. 싶어요. 저도 사실 지금 아무리 입으로 난 뭘 잘해, 뭘 잘할 것 같아 하지만 자신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사람의 인생은 벌써 성공의 문턱까지 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한번 해보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 자체, 그거야말로 또 절반 이상을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녀들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 그녀가 돌아왔다는 언제든지 그녀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내일 수요 특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